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20강 시간으로서 210번부터 219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부동산 공시법령 마지막 문제풀이 강의인데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끝까지 이종의 미를 살리면서 강의에 함께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1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210번입니다. 210.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 이전을 그러한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등기를 했는데 요 사이에 어떤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등기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때 이렇게 가등기, 소유권과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거. 이런 경우에 말소의 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중간 처분 등기의 가등기입니다. 그걸 찾으란 얘기죠. 1. 해당 가등기상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등기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 가등기 전에 됐으니까 역시 말소 대상 아닙니다. 3.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역시 가등기 전에 맞춰졌기 때문에 말소 대상 아니고요. 4.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그렇죠.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행해졌다면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입니다. 지금 요거 잘 보세요. 가등기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자란 얘기죠. 소유권자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죠. 소유권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됩니다. 5.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말소 대상 아니죠. X. 다 X가 하나만 O,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21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의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을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면 병은 그 권리 보존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렇죠. 부기등기니까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서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 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4.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 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렇죠. 가등기 권리자는 이런 권리 없습니다.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소급하지 않죠. 본등기 한 날 발생하는 겁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찾으니까 21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212.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 지상권을 갖고 예를 들면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지상권 등기를 한 거예요. 후에 본등기로서. 이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어떤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 직권말소를 하는데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때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나와 있죠. 지역권 설정 등기에 해당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요 네 가지.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관련이 없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12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3번입니다. 213.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인 것은, 자, 이거 설명을 다시 또 하면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지상권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행해진 등기로서 직권 말소를 해야 될 대상들인데 어떤 거냐면 바로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수 없고, 가압류 등기 말소할 수 없고, 체납 청구로 인한 압류 등기 말소할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 말소할 수 있죠. 그래서 21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4번입니다. 214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X.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3.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맞습니다. 4.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14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5번입니다. 215.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의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2.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죠. 등기 신청을 각하했으니까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X. 3.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예, 가등기 명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지방법원이 기재명령을 하였으나 그 기재명령 이전에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이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5번입니다. 5. 이 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동그라미.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1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6번입니다. 216. 전산 정보 자료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 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 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 정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2.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정보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심사를 거쳐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 정보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 승인 받는 게 아니라 협의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X. 4번 보겠습니다. 4.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등기관과 그 밖의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 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1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17번. 217. 등기정보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심사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적어야 하는 사항. 첫 번째는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그리고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근거, 이런 거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자료의 범위. 원래 지문에는 법적에는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그리고 근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목적 및 근거. 근데 이걸 풀었으면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근거 이렇게 되니까 지문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3. 자료의 범위 맞고요. 4. 자료의 제공 방식과 보관 기간, 그리고 뭐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자료의 사용료는 내면 되는 거지 이거는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다 동글뱅이고 하나만 X니까 217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번. 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보겠습니다. 1.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시 검인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번, 부동산 명의 신탁자 및 그 교사자, 자, 신탁자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부동산 명의 수탁자 및 교사자, 자, 수탁 받은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번, 중간 생략 금지 규정 위반한 경우에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가장 큰 거 요거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바로 부동산 명의 시탁자고 그 교사자입니다. 그래서 218번은 형량이 가장 높은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번.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일은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자,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틀렸죠? 두 번째,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불이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맞습니다.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준공검사일로부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X. 4번. 건물 대지 지분 변경 또는 대지권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만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그래서 틀렸고요.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 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라 역시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 많어. 그래서 옳은 걸 구하니까 21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를 다 했습니다. 기본서 공부 다 하시고 또 문제풀이까지 다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선생님으로서 또 같이 공부를 했던 수험생 선배로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신념이 있다는 걸 저도 확신을 합니다. 자, 절박한 마음으로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타 과목들 기본서와 문제풀이도 함께 해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